자, 25타경 103518 서울 중구 황학동에 10평짜리 오피스텔이 1억 3천에 감정돼서 4월 7일 날 2차로 1억의 경매 진행 중입니다. 이 물건에 관한 권리분석 살펴봤더니만은 이 집에는 말소 기준권리, 어차피 가장 먼저 등기된 돈과 관련된 등기 돈이 없는데요. 세금도 돈이에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그래서 말소 기준권리가 되고, 이 말소입니다. 먼저 기땡땡 씨가 저집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입차 무슨 입차인 대항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서는 이 기땡땡 씨가 말소 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하고 확정자도 빠르고 그리고 배당 요구도 제때 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면 낙찰 다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1억 원에 낙찰받으면 1억밖에 못 가져오죠. 대항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인수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나 1억 2천 입찰한다면 1억 2천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낙찰자 인수금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언제나 여러분께서는요, 있는 물건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이거 빼보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이 날짜를 압류받아 나중에 넣어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걸 우리는 응용이라 하거든요. 응용력이 넓어야 많은 물건들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꼭 이 형태로 하지 말고, 그럼 만약 땡땡 씨가 확정자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땡땡 씨가 배당 요구를 정기 이후에 했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그래서 하나 물건 가지고 10가지, 20가지의 사례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전문가 멘트가 나왔는데요. 채웠으면 지급금이 그럽니다. 어차피 임차인이 무슨 임차인이요?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러면은 확정자를 만약 받지 않았다. 여기는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받지 않았다라면은 최우선 변제금만 받고 우선 변제는 못 받기 때문에 그 금액 낙찰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최우선 지급기준 무엇이죠? 그럼 흔히들 담보물건입니다. 그럼 담보물건 뭐죠?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 등기입니다 라는 것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경매 기입 등기가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 지급권 한번 알아보게요. 소액 임차인에 지급하는 최우선, 가장 먼저 주라는 최우선 뭐예요? 변제금의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기준이 되는 권리. 말소 기준 가장 등기되는 권리고, 기준이 되는 권리 뭐예요? 담보물건이다. 담보물건 설정 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담보물건 뭔가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대표적인 뭡니까? 근저당. 그죠? 그 다음에요, 전세권. 그 다음에요, 담보 가등기.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 201호에 이미 이 집의 갑이 전세권 등기해놓고 살고 있어요. 그럼 또 이 집에 소액 임차인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담보 물건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금 지급하는 기준 권리가 된다지만 실무상은 거의 쓰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보 가등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여러분께 전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이미 2월 2일 날 A가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그럼 가등기가 나중에 번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에 등기 싹 없앤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등기 된 집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을까요? 이건 역시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일 거예요. 따라서 전세권이랄지 담보 가등기가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권 권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최우선의 지급권을 뭘로 판단하냐면 근저당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구분하십시오. 따라서 근저당이
있을 때는 근저당 무슨 날짜로요? 설정 일자를 기준으로 하시고, 근저당이 없을 때는요,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경매 기입등기도 소액 임차인을 채웠으면 지역균이가 된다고 하던데요. 그게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임차인도 1억 2천만 원 소액 임차인이 됐네요.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면 채웠으면 얼마 받아갈까요? 배당 받고 배당 받지 못한 돈은 낙찰자 인수할 것입니다. 그건 한번 봐봐야 되겠죠? 어디를 보세요? 임대차 보호법을 보세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3분권 설정일자. 이 일자를 근저당 설정일자를 보십시오. 근저당이 있을 때는 근저당 설정일자. 근저당 없을 때는 배당기일자. 근데 배당기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어 없어요? 해서 여기에 2023년 2월 21일부터 아직 법이 개정 안 됐어요. 그럼 지금 낙찰받던 배당기일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걸 적용하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2월 2일 날 A가 감유를 해놨습니다. 2억이에요. 3월 3일 날 B가 전입을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최우선 변제를 생각하세요. 말소 기준금보다 나중에 전입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죠. 이 이후에 4월 4일 날 강제 경매가 됐고요. 이걸 낙찰을 받아서 5월 5일이 배당기일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배당기일은 아직 오지 않는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소액임차 얼마일 때요? 1억 6,500에 할 때 이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얼마일 때요? 1억 6,500 이하 임차할 때 얼마를 주세요? 5,500을 주세요. 라고 하는 때가 배당기일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전입한 임차 중에서 말소입니다. 먼저 전입했던 나중에 전입했던지를 불문하고 보증이 얼마예요? 1억 6,500 이하 임차할 때 얼마를 주라고요? 5,500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 임차인 잘 보세요. 1억 6,500 이하죠. 이제 웃으면 이제 빼고요. 그는 채웃으면 얼마 받는다? 5,500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별 문제 없죠? 문제는 자, 이 경우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2월 2일 날 A가 이걸 이해 잘 하십시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죠. 이보다 나중에 3월 3일 날 B가 전입했어요. 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이거 구분 잘 하셨나? 7천만 원에. 최우선변이 생각하시고요. 이 이후에 4월 4일 날 강제 경매가 됐고, 이 임차 아무래도 보증이 많죠. 그래서 최우선 못 받고, 못 받을 점 때문에 4월 30일 날 금액을, 보증금을 감액했어요. 2천만 원. 그리고 6월 6일 날이 이 집이 낙찰 배당 기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담보 물건이 없죠. 그럴 때는 이 B가 소액 임차인이 뭘 판단한다고요? 배당 기일 날 기준으로. 그럼 이때는 얼마 이하할 때? 1억 6,500 이하할 때 얼마를요? 5,500을 주세요라고 할 때 배당 기일입니다. 자, 역선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임차인 경매되기 이전에는 1억 7천이었죠. 근데 경매된 후에 2천만 원 감액해서 지금 보증 얼마입니까? 1억 감액해서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6천 원 이하니까
채워서 받을까 못 받을까요? 이 문제가 생겨요. 이때 강제 경매가 그 역할을 합니다. 지금 뭔 말이냐면은 경매됐을 때 네 보증금은 1억 7천이다. 따라서 1억 6천5백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감액을 했더라도 채웠으면 받나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이 강제경매입니다. 즉 강제경매 시 네 보증이 얼마냐? 이때 1억 6천, 이때 1억 5천, 이때 1억 4천이면 1억 6천이 하기 때문에 5천을 주는데 강제경매 신청할 때 네 보증이 얼마였기 때문에 1억 7천만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보증금을 감액하든 증액하든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역할이 강제경매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때 네 보증이 얼마냐? 1억 1,500 이하입니다. 아 그래? 그럼 채워서 주고 이때 네 보증이 얼마냐? 1억 7천만. 그러면은 1억 1,500 초과했네. 안 주고. 이것이 강제경매 기입등기 역할이지. 강제경매 자체가 채워서 면제금을 지급하는 기준 권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아셨죠?